안녕하십니까, 무수장입니다. 자, 지금 인터넷 여기저기서 지금 이제 니콘의 신제품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꽤 오랜 시간 돌았던 것들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걸 조금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이번에 니콘에서 렌즈가 몇 가지가 새로 나올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렌즈는 아마 35mm 1.2일 텐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28-400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만약에 28-400이라는 렌즈가 나온다 그러면 1430이랑 28-400 두 개만 있으면 제가 현재 구축해 놓은 이제 1430, 2420, 지금 100-400 이렇게 세 개의 렌즈 갖고 다니고 있는데, 28-400이 나온다면 렌즈 두 개로 이 렌즈 이 화각을 다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참 좋겠어요. 렌즈 하나라도 주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렇게 되면 투바디 들고 다니면서 렌즈 교환을 전혀 안 해도 되거든요. 바디 두 개를 들고 이제 이쪽엔 광각, 이쪽엔 망원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28-400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4월 초쯤에 발표를 할 것 같다는 이제 루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리개가 처음에는 뭐 3.5, 6.3으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또 추가로 나오고 있는 얘기가 4에서 8로 나올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4에서 8로 나오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6.3이어도 좀 더 밝게 나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화질은 이제 200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거로 이제 기대는 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200보다 더 많은 화각을 갖고 있는 렌즈다 보니까 아마도 화질이 아주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렌즈가 이제 S 렌즈가 아니거든요. 니콘 지금 Z 마운트에는 S를 붙여서 고급형 렌즈를 좀 더 이제 성능이 좋은 고 화질의 렌즈를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렌즈는 S 렌즈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 렌즈군이기 때문에 아마도 S 렌즈에 비해서는 이제 화질이 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래도 24-200 정도 수준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24-200이 좀 상당히 좋거든요, 화질이.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아마 3.5, 6.3으로 나오면 살 것 같은데 4에서 8로 나오면 좀 고민할 것 같아요. 어쨌든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렸던 카메라 Z6 3세대가 이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Z6 같은 경우에는 2세대까지 나왔죠. 이미 이제 3세대가 나올 것으로 다들 기대하고 계셨는데, 아마도 나올 것으로 지금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나오는 건 확실히 돼 있는 거고, 스펙도 거의 대부분 이제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이 스펙대로 나온다고 하면은 사진 성능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 이제 이게 영상 성능으로 좀 이제 좀 편중돼 있다 보니까, 일단 시모스는 기존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같은 시모스는 아니고 화소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2400만 화소로 나올 것 같고, 6K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4K도 크롭이 안 되는 논 크롭으로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N로그가 이제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6 3세대에서부터 지금 이제 8과 9는 이제 N로그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하고 7은 없을 거예요. 제가 6, 7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지 않은데 이제 N로그가 될 것 같다. 그리고 기계식 셔터, 포컬 플레잉 셔터를 써도 이제 14 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기존에 이제 Z6, Z6 2세대도 이렇게 뭐 셔터 스피드 그 연사 속도는 느린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전자 셔터로는 20프레임이 가능할 것 같다. 이건 라우 파일에서 20프레임이라고 하니까 JPG로 넘어가면은 Z8이나 9처럼 이제 더 빠른 셔터 연사 속도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4월 달에 발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월 달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이제 니콘이 대부분 4월에서 5월 사이에 이제 제품 발표를 하는 게 있었어요. 상반기에는 4월에서 5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10월, 11월 이때쯤에 이제 발표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앞서 말씀드린 28-400이랑 같이 Z6 3세대도 같이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카메라 Z90, 요거는 이제 확실히 확인된 명칭은 아니에요. 이제 아마도 Z90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소문이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스펙이 유출된 것도 아니고 이제 자연스럽게 니콘에서도 크롭 바디
하이엔드 카메라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카메라인데 아마도 이름은 Z90이 될 것 같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니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는 한 자릿수 5, 6, 7, 8, 9 이렇게 갖고 있고, 그다음에 크롭 바디 이제 APS-C 포맷을 갖고 있는 카메라들은 두 자리를 갖고 있죠. Z30, Z50 이렇게 갖고 있는데 아마도 Z90으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영어권 유튜브들을 찾아보면 베이비 Z9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Z9과 완전히 똑같은 카메라. 이제 형상이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폼팩터가 Z9처럼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아마도 작게 나올 겁니다. 작게 나올 건데 기능이 거의 대부분 Z9에 있는 게 다 들어간 크롭바디 카메라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모스는 3,300만 화소로 나올 것 같다고 하고 4K 120프레임 동영상이 촬영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이게 발표가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요건 확인된 얘기가 아니니까 요거는 나올 때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도 내년에 이제 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카메라를 좀 출시를 할 것 같아요. 새로운 카메라를. 그 중에 하나가 Z90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카메라인데 지금 Z9나 Z8도 이제 DX 모드로 돌리면은 이제 뭐 크롭바디처럼 쓸 수는 있습니다. 이제 크롭바디의 장점도 있어요. 크롭바디 카메라가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이제 카메라가 작고 가볍다, 풀프레임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화각이 좁잖아요. 이 좁은 게 단점일 수도 있는데 좁은데 화소가 크면, 예를 들어서 200mm 렌즈밖에 없어요. 제가 70200밖에 없는 상황에서 400mm급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400mm 화소, 400mm를 풀프레임 카메라에 달았을 때 화각과 화소 이거를 이제 크롭바디에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롭바디 카메라가 있으면 아무래도 망원단에서는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200mm 갖고 400mm의 화각을 낸다는 거지 400mm의 렌즈 효과를 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웃포커싱이나 압축 효과나 이런 것들은 이제 200mm와 같지만 화각이 작고 대신 이제 화소가 큰 그 사진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니까 용도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크롭바디의 하이엔드 카메라가 나올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카메라도 이제 올림픽을 겨냥해서 나올 카메라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Z9H라는 카메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니콘은 시모스를 개발하지 않습니다. 만들지 않아요. 캐논도 시모스를 만듭니다. 근데 니콘은 안 만들고요. 소니는 시모스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소니에서 만드는 시모스를 니콘이 사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소니에서 나온 A9 마크 3, A9 3라고 하는데 그 카메라에 있는 시모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Z9에 넣어서 Z9H로 발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9의 거의 대부분이 다 따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A9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글로벌 셔터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셔터를 장착하고 있고 2,400만 화소급의 이제 2,000만 화소인가? 어쨌든 2,000만 화소대의 화소를 갖고 있는 시모스고, 이 글로벌 셔터와 이제 2,000만 화소와 그다음에 이제 적층형 센서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의 연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20프레임 퍼 세컨드가 가능한데 지금 이건 Z9도 가능은 한 거예요. 120프레임이. 그런데 Z9는 120프레임으로는 JPG 스몰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Z9H가 나오면 이거는 라우 파일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글로벌 셔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보시고 계신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영상이 촬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1초에 현재 60프레임을 찍고 있단 말이에요. 영상이 지금 제가 저 카메라에 FHD 60프레임을 걸어놨습니다. 그러면 1초에 60프레임을 캡처하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에서. 그런데 그 60프레임을 이렇게 한 방을 빵 찍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스캔을 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든 아래에서 위든 어쨌든 한 방향으로 이렇게 스캔을 합니다. 스캔을 하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휘어져요. 그 젤로 현상이라고 하는데 모션 블러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를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게 이 롤링 셔터의 특징입니다. 단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렇게 스캔을 계속 돌려서 한다고 해서 롤링 셔터라고 하는데, 이게 스캔을 하다 보니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스캔을 하는 거지만 그거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물체 같은 경우엔 정확하게 고정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글로브 셔터는 이 프레임을 스캔하지 않고 한 방을 빵 찍습니다. 그냥 빛이 들어오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도 이제 왜곡 없이 고정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글로브 셔터는 35mm 카메라 급에는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뭐 레드나 뭐 R이나 이런 굉장히 비싼 영화급 카메라, 방송에서도 정말 비싼 카메라, 이런 것들 영화 촬영에 주로 쓰는 카메라들인데, 이런 카메라들에는 글로브 셔터가 들어간 적은 있지만 35mm 카메라, 특히나 사진을 찍는 카메라에는 글로브 셔터를 장착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소니에서 글로브 셔터를 장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니콘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낼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돌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기대하는 카메라 중에 하나가 이제 Z4라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Z4. 현재 이제 니콘의 Z 시리즈 보면 5부터 시작하죠. 5, 6, 7, 8, 9. 근데 이제 Z4가 나올 것으로 얘기가 도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폼팩터가 어떤 카메라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Z5라고 했을 때 Z5에 보시면 위에 이제 파인더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없앤 거예요. Z30처럼. 그래서 파인더가 없는, 이 뷰파인더가 없는 그런 카메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짐벌에 올릴 수 있는 가벼운 급의 풀프레임 뭐 8K가 되는, 아마 제 생각에는 만들게 되면 아마 8K까지 돌아가는 그런 걸로 만들 것 같은데, Z4라는 카메라도 지금 계획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터넷에 포럼 같은 데서는 좀 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카메라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카메라 바디가 새로 나올 겁니다. 크롭 바디가 됐던 풀프레임이 됐던 새로운 카메라가 나올 거니까 지금 카메라 구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업그레이드겠죠. 새로 카메라를 구입하실 분들은 아예 카메라가 없으니까 아마 사셔야겠지만, 지금 뭐 Z6 2세대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 조만간 3세대가 나올 거니까 그걸 좀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보시고 3세대로 가실지 아니면 Z8로 가실지, 요거는 좀 선택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 주변에서 이제 니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실 추천하는 건 Z8하고 Z9입니다. Z6이나 Z7은 제가 추천을 잘 하지 않아요.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셔터가 달려있는 카메라의 장점을 잘 모르겠어요. 포컬 플레임 셔터가 달려있는 카메라의 장점을 전혀 모르겠고, 그리고 그 셔터가 달려있다 한들 그것들이 시모스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항상 열려있으니까 촬영할 때만 잠깐 내려놨다 다시 올라가는 건데, 저는 그런 셔터는 이제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메라를 어떤 거 사면 좋겠냐라고 니콘 카메라 추천해 달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Z8이나 Z9를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이 Z6 3세대는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고, 제가 뭐 특별한 연출에 의해서 이제 뭐 찾아낸 게 아니고 그냥 저도 그냥 궁금해서 찾아본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뭔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는 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